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갖고 왔네요. 순열과 조합 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순열과 조합 파트는 중학교 때 한번 배우시죠.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도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는데 계속 연결이 되죠.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고등학교 때 말하시면 조합과 순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을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아이들의 계산력으로는 되게 쉬운 파트에 속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 수가 종종 발생을 하죠.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의 강한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순열의 문제죠. 여러분들의 순열이죠.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없는 것은 조합이라고 하죠. 순서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순열인데, 순열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예를 들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게요. 그럼 6명이죠. 6명을 한 줄로 세울게요.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중학교 때의 풀이고, 고등학교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6팩토리얼 그러죠.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위에 있는 식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라고 문자화로 나와 있죠. 문자화로 나와 있으면 순열. 그냥 계산하시면은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학교 때 있는 것을 그대로 복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원래는 6명은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했으니 남학생 3명을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이웃한다라는 말은 이웃은 원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이서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한 묶음이 되겠고 여자애들 3명, 여자들 3명, 남자들 한 묶음. 그래서 총 4개의 팀을 한 줄로 세우겠습니다 라니까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남자 아이들 1, 2, 3번이 있는데 1번이 먼저 오라고 한 적이 없죠. 남학생 3사람을 이웃하라고 했지. 1, 2, 3, 1, 3, 2, 3, 2, 1, 2, 3, 1 이런 식으로 남자애들의 순서가 변화가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합니다. 남자 3명을 야 너희들 다시 한 줄로 세워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도 다시 3팩토리얼 3명을 한 줄로 다시 쓰십시오. 3, 2, 1 한마디로 6. 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들 쓰고 여자들도 쓰고 한마디로 같이 쓰죠. 동시에 일어나고 연달아 일어났을 때는 경우의 수는 항상 곱해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계산하셔서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중학교 때 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죠. 할만하죠. 자, 어느 학교 2개의 댄스팀과 3개의 밴드팀이 공연을 합니다. 이때 댄스팀이 연속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게요 라는 말은 얘는 댄스팀끼리 붙어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댄스팀 2, 밴드팀 3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밴드팀 3팀을 이렇게 한 줄로 세우십시오. 3팀을 한 줄로 세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3팩 3, 2, 1 이렇게 3팩토리얼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댄스팀은 연속으로 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댄스팀은 이렇게 4개의 자리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댄스팀 들어가고 밴드팀, 댄스팀 들어가고 밴드팀 이런 식으로가 되겠죠. 한마디로 밴드팀 3자리를 정하고 그 밴드팀 사이사이에
댄스팀을 넣으면 댄스팀끼리는 순서가 연속으로 공연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자릿수는 당연히 몇 개? 4개의 자리 중에 댄스팀 2개 팀이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자리 중에 2자리를 들어갈게요. 한마디로 4P2라고 하는 순열의식을 쓰죠. 한마디로 4P2는 4 곱하기 3 12개.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2가지를 곱하시면 바로 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P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우셨죠? 뭐 4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2명을 뽑을게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는데 2명을 뽑을게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4명이 될 거고요. 뭐 4명 중에서 1명은 뽑혔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이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12,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순열에 나오는 P의 방식이죠. 자릿수는 4개 있으니 4개 중에 2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거니까 4개 중에 2팀만 순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4P2입니다. 내림차수 2개. 4에서 2개를 내려주세요. 4, 3. 뭐 4P3이에요. 그러면은 4, 3, 2 곱하기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이게 순열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왔던 거를 문자화로 나와 있는 게 고등학교 때 공식이니까 별게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조합 파트예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라고 하죠.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봐봐요.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개의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점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죠. 직선은 몇 개 선택해야죠? 7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죠. 순열은 앞에 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죠. 왜냐면 순서대로 쓰세요 이러잖아요. 하지만 얘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C로 쓰는 조합의 형태를 보입니다. 뒤에 2가 있으니까 2의 내림차순을 곱해주시면 되겠고 분자는 7에서 2개를 내린 숫자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7 곱하기 6. 그래서 2분의 7, 6에 42 이제 약분하시면 경우의 수. 끝.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뭐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요. 4개의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선을 건드리고 싶어요. 그랬으면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택하고 두 번째로 선택해서 선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과 이 두 번째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진 이 직선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은 직선이죠. 한마디로 1번과 2번을 선택해서 직선을 그으나 2번과 1번을 선택해서 직선을 그으나 같은 직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이나 2번과 1번이나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합이라고 하죠. 따라서 조합은 공통된 게 있다고 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중학교 때도 정말 많이 배우죠. 여기서는 안 갖고 왔지만 조합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으세요. 이런 것은 순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장 1번이 됐어요. 부반장 2번이 됐어요. 근데 반장이 2번이 되고 부반장 1번이 됐어요. 엄연히 틀리잖아요. 공통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순열이지만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게요 라고 하시면 1번을 뽑고 1번을 뽑고 2번을 뽑는 것과 2번을 뽑고 1번을 뽑는 것은 순서는 어때요? 서로 상관이 없죠. 1번과 2번이 대표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는 것은 조합이라고 하죠. 1, 2번을 뽑는 것과 2, 1번을 뽑는 것은 똑같으니까 나눠주셔야죠. 공통되는 거니까.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죠. 이걸 중학교 때 배우시는 겁니다. 조금 빨랐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문자를 조금 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 숫자가 있습니다. 3개를 뽑아서 3자리의 정수를 만들게요. 그럼 만약에 순열이라는 계산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순열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6개 숫자 중에서 3자리를 뽑을게요. 그러면
6개 숫자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개. 그러면 6개 중에서 뭐가 들어왔겠죠? 5개가 남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5개. 뭐 하나 들어왔을 거니까 남은 거 4개. 이걸 일렬로 곱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순열의 값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순열입니다. 자, 그런데 5는 포함을 할 것이고요. 6은 포함하지 않는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1, 2, 3, 4, 5, 6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는 무조건 포함을 할 겁니다. 얘는 무조건 포함이에요. 얘는 무조건 포함이니까 무조건 뽑을 겁니다. 근데 6은 무조건 포함을 하지 않겠대요. 6은 쓸모가 없는 숫자인가 봐요. 그 말은 즉슨 세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5는 반드시 뽑혔어요. 5는 여기 어디에 세 자리 중에 5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6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라는 말은 5가 어느 자리 한 곳은 무조건 차지하게 될 테니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1, 2가 들어가나 1, 2가 뽑히든 2, 1이 뽑히든 어차피 숫자는 뽑히는 건 똑같으니까 얘도 조합의 의미를 띄웁니다. 따라서 4개 중에 나머지 2개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내림차순, 얘도 내림차순. 따라서 6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5를 포함을 했어요. 5를 포함을 하고 세 자리 숫자를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5를 뭐 여기다 그냥 쓸게요. 5를 포함하고 세 자리 숫자를 나열을 할게요. 이번에는 또 순열의 의미를 보여줘요. 여기선 나열을 할게요. 5는 포함을 할게요. 자, 뭐 1, 2, 3, 4 중에서 어떤 숫자 들어갔어요? 또 어떤 숫자 들어갔어요? 세 자리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한마디로 3팩토리얼. 한마디로 3팩토리얼의 의미죠. 3, 2, 1. 6개의 의미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토탈적으로는 뽑는 경우에서 6개, 뽑은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6개. 총 몇 개? 36개. 끝!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이거를 풀 때 대체적으로 느낌은 선생님 좀 쉽습니다 라고 하죠. 대신 실수를 많이 하죠.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좀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든가 좀 뭐 헷갈린다든가 뭐 잊어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고등학교 1학년의 순열과 조합입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려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를 갖고 왔네요. 자,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 새학년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이번 연도도 벌써 끝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거를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느껴지게 되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12000 스포자들이 힘을 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